안녕하세요. 빠칭 국어의 박규선입니다. 오늘은 올해 6월 모평에 나왔던 인문 지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 합니다. 사실은 이 지문은 하기 싫었거든. 왜? 그냥 글만 긴 글. 글이 길기만 한 뿐. 그러니까 대부분 너희들 수준에서 그냥 읽고 정리만 하면 끝나는 글인데 단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문을 합니다. 지문이 길다. 그러면 우리는 뭘 고민한다? 글을 읽는 속도를 고민한다. 글을 읽는 속도는 내가 어떤 요령이 있어서 그 속도감이 붙는 게 아니라 글을 정확하게 읽는 분석 연습만 하면 저절로 속도는 생겨. 그러니까 그건 고민하지 말 것.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야. 그러면 그 정확성을 읽을 때 뭘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이 전개돼.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통점, 차이점. 뭐라고? 공통점 무엇? 차이점. 차이점이 머릿속에 각인돼서 딱딱딱 확인 체크만 하면 끝나는 거. 따라서 중심 논지에 대해서 시대별 인물의 주장들이 있고, 봐봐. 인물의 주장들이 있고 그 주장을 뭐 하기만 하면 돼? 구분 정리만 하면 돼. 그러면 아무런 글을 읽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으면 저절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처럼 목적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글이 길기만 할 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읽으면서 뭐 한다? 글이 정리되어서 간단하다라는 뜻이야. 봐볼까? 이거 얼른 치우고. 자, 독서 지문은 너희들이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다? 첫 단락. 그리고 첫 단락의 첫 지문이 글의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준다. 이 글도 똑같다. 봐봐. 이 글은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럼 이 글은 아주 간단하게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해. 17세기 초부터 뭐 했다? 유입된 무엇? 어디에 유입됐어? 어디에? 조선. 이제 서학 지식, 서적에 담긴 지식은 그거의 뭐야?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당시 누구에게?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지적 충격을 주며 변화를, 지적 충격을 주며 뭐 했다? 변화를. 이 글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당시 지식인들이 누구고? 서양 서적인 뭐에다가 지식인들 누구에게 어떻게 충격과 변화를 주었는지로 이 글의 골격이 딱 잡혀 있는 것. 끝.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지. 봐봐.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언제까지? 19세기 언제까지? 중반까지 뭐 했다?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비. 뭐가? 서양의학.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의학은 뭐에 비해서? 천문과 무엇? 지리 지식에 비해 미비. 그래서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이에 대한 논평을 남긴 인물은 제한적이니까 몇 명밖에 없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음처럼 확인해줬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조선 지식인이 있고 서양 의학에 대한 충격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끝.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 읽으면 돼.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18세기 실학자 누구는? 이익은. 딱 나왔네. 18세기 실학자 누구는? 그래서 여기에 이익은 첫 번째 단락에서 골격을 잡아주고 두 번째 단락에 이익이 등장하네.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뭐? 그는 서국의라는 그래서 아담 샬이 쓴 주제 군증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그는 책을 썼어요. 뭐를? 서국의라는 책을 썼는데 서양 서적 아담 샬이 쓴 아담 샬 주제 군증이라는 책에 의해서 영향받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에서 했던 골격의 틀이 그대로 뭐한 거 따라와서 글이 전개되는 거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글이야.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어. 이 책에서 서국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이 책과 이 책의 공통점 차이점을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얼른 읽으면 돼. 주제 군증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당기지 않았어. 여기에는 있잖아. 근대 의학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없었어.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기독교야 기독교 신의 존재 증명하려고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로마 시대의 생리설. 근대가 아니야, 생리설. 그 다음에 중세의 해부 지식. 중세의 뭐다?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어. 여기는 이게 실려 있었네? 그럼 이익은 이거야.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 이거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뭐 했다? 수용했다.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지. 부분적으로 수용했어. 그럼 얼른 봐.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여기는 아담 샬이 뭐라고? 여기 아담 샬도 써줄게. 아담 샬.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 주관. 내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하지만 이익은 몸의 운동은 내는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니 내는 몸의 운동 지각 활동은 심장. 이 지각은 뭐야? 심장은 뭐다? 지각 이렇게 부분적으로 수용했네. 전통적인 심주 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이게 뭐라고? 심주 지각설. 뭐야? 전통적인 심주 지각설을 고수했음을. 여기에서 말한 이 골격적 틀이 특정 사례의 인물이 나오더라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냥 전개되는 것일 뿐. 이 정도만 내가 분석의 틀만 잡혀도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돼? 각각 나오는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서 비교, 공통점, 차이점만 확인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야. 근데 이게 왜 시간이 걸리니? 얼른 가! 이 기후,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어. 여기 얘기했잖아.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이 사이에. 뭐라고? 두드러지지 않았어. 그럼 여기에서.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의학은 비껴나 있었어. 이 당시에 여기에 세 번째 단락으로 딱 하면, 이렇게 갈게. 1단락, 2단락, 3단락? 그러면서 이거 비교할 때 4단락 이렇게 갈게. 당시 두 부류가 있었어. 의학에 대해서는 유학자는 필요성이 없었다. 당시 유학자는 서양의학에 대해서 필요성이 의원들 관심 있었어? 없었어. 당시에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 않았고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3가지. 서양 의학의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어. 4개. 이거에 대한 무엇? 이거에 대한 근거. 근거가 몇 가지? 1, 2, 3, 4. 이거는 이 정도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이건 내가 여기다가 쓰진 않고 걸개만 딱 잡아줄게.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그러던 중 누구? 19세기 이제 딱 나오죠. 19세기 실학자 누구?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홉슨은 여기에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뭐해?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 뭐?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에 대해서 뭐한다? 문제의식.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이게 무엇?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쪽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를 해봅니다. 이 구조적 틀에서 같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봐.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의 초점이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한마디로 뭐? 이전에는 어떤 거였어? 도덕적 차원이었고, 그가 했던 거는 뭐야? 지각과 생리적 차원이었다. 이전에는 도덕적 차원이었고 지금은 지각과 생리적 차원이었다 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이 전개가 되겠지. 여기에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은 누구? 여기에 이익이 딱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누가 나온다? 최한기가 19세기 최한기가 다음처럼 여기에 이렇게 이어져서 그 비교의 정리의 틀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보자. 이제 이렇게 길어. 그냥 정리만 하면 끝. 봐. 최한기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 기계였다. 그래서 최한기는 이거에 대한 의식으로 뭐에 대한 이 권력에서 몸 기계.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의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몸 기계 이전에 뭐로 파악하고 있었어?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 인체는 형체 플러스 내부 장기로 파악하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홉슨 책, 여기는 주제 군증, 여기는 뭐야? 전체 신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욱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접한 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 이게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뭐 한다? 자발적 자체 운동을 한다. 여기는 뭐 이거 된 내용 있니? 없네.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 이익 체험기 책 이거 영향 책 영향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만 딱딱딱 해주면 아주 간단한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읽어나가면서 정리만 해주면 돼. 봐.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시켜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이거는 뭐라고? 인체는 뭐와 결부시켰다? 이 인체를 뭐와 결부시켰다? 신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원인을 찾는 과정, 인과관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이게 아니니까. 봐봐.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극을 끝맺으려면 이게 아니야.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해. 그게 뭐다?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 최초 원인. 최초 뭐에? 운동의 최초 원인으로. 홉스는 무엇을?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러면 최한기는 이거지.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이게 창조주, 여기도 기독교, 여기도 기독교적 개념이네. 이거를 뭐 한다? 부인하는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그래서 부인해서 신기를 하나의 무엇으로? 원인, 최초 운동? 최초 무엇으로? 원인으로 신기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 거. 고민하지 마. 그냥 신기 개념이 딱 나왔어. 그러면서 읽어봐.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이 전체 신론에 뭐가 있어? 뇌로부터 뻗은 신경계 그림. 여기 있는 거네. 이게 1, 이게 2 이렇게 가자.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접한 후 봐봐. 뇌 역할과 중요성. 뇌 역할과 중요성. 뭐 했어? 인정. 뇌 역할과 중요성 인정. 여기 뇌 역할과 중요성 여기 나왔네. 몸기계, 인체, 행체, 내부장기, 기저, 인간기 하면서 여기서 말한 뇌, 여기서도 뇌에 대한 이야기 있지. 여기서도 뇌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도 뇌에 대한 이야기, 그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뇌의 역할 인정하고 지각, 뇌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하던 홉슨의 뇌주 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거 나왔네. 뇌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지각.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 지각설. 이게 뭐다? 뇌주 그냥 지각설이라는 개념이야. 개념. 뇌주 지각설을 뭐 한다고?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 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불충분? 내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용언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뭘 부정했어? 이 말이네. 기독교를 부정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창조주의 섭리.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용언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견해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구체화시켜서 말한 거야. 여기는 이 말과 똑같은 것으로 딱 하고, 대신 뭐가 심의지각작용을 적용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그래서 뭐가 심의 뭐를 지각을. 그래서 뭐니? 심주지각설. 여기 나왔네. 심주지각설. 뭐와 이거와 이거. 더 유용하다. 이게 더 유용하다라고 내용적으로 비교가 다 끝났어. 그러면 봐봐. 이익과 최항기 사이의 심에 대한 이야기. 심. 아담 샬과 이익의 관계. 홉슨과 최항기의 관계. 아담 샬과 홉슨의 관계. 이익과 이거의 공통점 차이점이 아주 얼개짜여서 내용 정리만으로 끝나게 돼 있어. 이거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처럼 말이 딱 전개되는 거야. 그러나 종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심주지각설인데 이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안 했다?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다 라는 말하면서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음처럼 딱 이거 없애고, 그렇지.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무엇이다?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그는 최항기 여기 있으니까 신기의 이 심은 무엇이다? 신기의 심이다. 구분했네. 그러면 신기의 심과 이게 차이점을 그냥 정리만 해주는 거야. 봐봐.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그래서 이 신기에 대한 내용이 싹 나오는 거죠. 하나, 신체와 함께 생성 소멸. 함께 뭐한다? 신기의 특징이야. 생성하고 소멸. 그냥 정리만 하면 돼. 뇌와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봐봐. 뇌와 심장 같은 기관이 아니다. 뇌와 심장과 같은 기관이다 아니다.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 아니라 몸을 구성하되 뭐가 없어? 형체가 없고 뭐한다? 몸을 두루 몸속에 두루.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 네 번째, 신기는 어떤? 돌아다니니까 유동적이겠지. 유동적 성격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뭐다? 심이다, 심. 이제 여기에서 심이 등장하네.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니까 상황에 따라 뭐한다? 밀도가 다르다. 밀도가 다르게 밀도가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어떤 부분에 옅어진다 라는 거지.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특수한 경우.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니 특수 경우에 뭐 한다고? 중심 이동. 중심이 이동한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은 반대적인 의미,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그 다음에 가겠지.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와, 이제 이거를 또 다시 정리해놨네. 뭐라고?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말로 다시 정리한 거야.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던 신기. 딱 경험 이전의 신기. 뭐라고?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다. 지각 내용이 내포하지 않았어. 그렇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여기에 감각기관 기관의 무엇? 지각활동 이후에 뭐 한다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외부 정보 받아들여. 이걸 뭐로 한다? 뭐로 한다? 기억으로 저장. 기억으로 저장. 바로 이 뒷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과 특징이, 신기에 대한 내용과 특징이 계속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만 하면 이 글은 복잡하기만 한 것이지, 그냥 정리 자체만 되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해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내용의 글이죠. 그리고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뭐한다? 정리해주는 내용이 싹 나오죠. 뭐라고?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 한 몸을 주관하며. 딱 맞죠? 정리하잖아. 전체 기관 형성 두루 다니니까 주관하겠죠?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요.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돼요. 통합돼요. 뭐 한다고?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뭐야?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그러니까 스스로의 사유가 지각 내용의 뭐다? 종합, 확장. 이게 스스로의 사유라고. 확장을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뭐고?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 온갖 세계 변화에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글 자체, 내용 자체만 계속 나일로 되어 있는 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 최한기의 인체가는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이 차이점.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았죠. 다르다, 비판, 부인한 게 있었죠. 주체적으로 수용, 신기 개념이 나왔죠. 정합적인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은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 끝. 전체의 의의를 정리하면서 끝나는 내용의 글이다. 그럼 봐봐. 이 글의 기본 골격의 틀은 아주 간단해. 뭐? 첫 번째 단락에서 말했던 이 내용의, 그렇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의 그 문장의 골격의 틀이 그대로 두 번째 단락, 그렇지,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해서 여기에 네 번째 단락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멈기게. 전체 신론에 수록된 내로 뜻보는 그림을 접하고, 여기 나왔네. 다섯 번째 단락. 그 다음에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여섯 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난잡하게 글이 전개됐지만, 너희들을 명확하게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뭐야? 여섯 번째 단락을 하고, 일곱 번째 단락에서 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되는 형태의 글. 뭐니?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다. 뭐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면서 중심 논제의 권력이 딱 잡아주는 순간, 주장들에 대해서 공통점,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면 끝나는 내용의 글. 너희들이 글을 아무리 간단하고 쉬울지라도 다음처럼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글이 길든 글이 짧든 뭐가 붙는다?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속도, 시간 부족,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알겠니? 끝!